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는 예르크대의 이정렬입니다. 오늘 3월 2일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오늘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하도 댓글로 제가 뭐 사명 변경은 물적 분할 신호가 아니냐 그러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연락도 오시고 막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사명을 변경을 하는 거에 굉장히 거부감들이 많으셨던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어디가 있죠? 사명 변경은 결국 물적 분할. 이 유튜버 누군지 좀 궁금한데 이걸 따로 뭐 얘기를 찌라시라든가 그런 걸 접해서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사면 변경 후 물적 분할 이야기가 누가 그랬을까요? 물적 분할 신호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해봤어요. 물론 이제 전화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말이 안 되죠. 저한테 얘기를 해줄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거는 이제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어, 주담 뭐 IR에서 공식적으로 다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지금 주총도 진행을 안 했습니다. 주총도 안 됐습니다. 물론 주총에서 안건을 정리를 하려고 언급이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찌라시인가 아니면 진짜 뭐 관계자로 얘기를 들으신 건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본 바로는 물론 말을 해줄 수는 없었겠지만 제가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게 굉장히 어이가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일단 뭐 그래요. 굉장히 좀 어이없어 하시는 거 대답은 안 해주셨는데 어이없어 하시는 게 약간 괜한 기우였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이 사명 변경을 하는 것들이 물적 분할을 추진을 하는 어, 얘기가 좀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물적 분할이요? 물적 분할을 할 물적 분할을 말씀을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일단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총을 하기 전에 뭐 그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 사명 변경도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물론 이제 주총이 통과가 되면은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 사명 변경을 진행을 하는 것들은 주총이 통과가 돼야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 이게 물적 분할이 걱정돼 가지고 뭐 그렇다. 난 이게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주총에서 결정되기 전에 매도를 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죠. 이게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근데 저도 갭 메꿀 수 있을 가능성들 언급을 하면서 뭐 지금 이제 손실이 크지 않거나 약 손실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 구간이거나 아니면 본전 구간이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살짝 매도하고 갭 메꿀 때 다시 평가점 낮추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임만 맞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사면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주총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물적 분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산중공업이 물적 분할할 수 있을 만한 사업부가 딱히 없는 것 같던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 그렇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유상증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이거를 진짜 뭐 상장을 하는 게 3월 4일이거든요.
3월 4일. 이제 2거래일 남았어요. 2거래일 남았고 유상증자를 하고 이제 채권단 졸업을 완전히 했는데 그리고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채권단 졸업은 이제 완료했다. 6월 28일에 납입 완료하고 채권단은 완전히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번 1분기 3월이니까 1분기 진행을 했으니까 2분기 실적을 2월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3, 4, 5월 중순쯤에 발표될 실적 1분기 실적에서는 이 부채가 좀 감소되어 있는 실적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채권단은 완전히 졸업을 했다. 그런 긴급 자금 받았던 거 이제 졸업이 끝났고 개선되는 재무적인 부분들 기대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적 분할 얘기를 한다? 이건 진짜 완전히 먹튀 수준인 거지. 회사 주주돈으로 돈 다 살려놓고 뭐 물적 분할해가지고 회사 떠로 만든다? 이거는 이런 양아치 그거는 진짜 이건 농성해야 됩니다. 주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일단은 뭐 그래요. 유상증자를 하고 욕 먹고 싶은 게 아니고서야 요즘 주주들이 힘이 얼마나 센데 그러겠어요. 그래서 가능성들이 없는 건 아닌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조심스럽긴 해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지금은 아닐 거다. 지금은 아닐 거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원전 사업부가 굉장히 좀 잘 돼서 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 두산중공업이 수소 나중에 있잖아요. 두중이 원전 그리고 해수 담수화 건설 이거 건설 쪽은 아니고 이제 SMR 수소 이거를 나중에 분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분할돼도 별 상관없잖아요. 원전이랑 SMR 플랜트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원전 시장인 거고 뉴스케일 이 알맹이 되는 뉴스케일이니까. 근데 이 수소 분할을 한다? 분할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두중 두중이 지금 밥캣을 가지고 있고 퓨어셀을 가지고 있는데 두산 퓨어셀을 가지고 있는데 수소 분할을 하면 뭐합니까? 사업부 이쪽으로 주면 되는데. 뭐 여기 두산이 가지고 있나 뭐 퓨어셀이 가지고 있나 그게 그건데 이걸 분할이로 볼 수 있을까? 뭐 그것도 그렇고 원전이 나중에 개선이 돼가지고 실적이 잘 난다 뉴스케일이랑 따로 한다 그럼 분할을 한다 그럼 두 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두산은 지주사고 얘는 중간 지주사인데 중간 지주사에 그거를 뭐 가능성들이 높을까? 그런 좀 아이러니한 뭐 어찌됐든 간에 물적 분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오늘 주가가 생각보다 잘 버텨줬습니다. 잘 버텨줬어요. 외국이나 기관이랑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원전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죠. 얘네들이 매도를 했다가 갑자기 매수를 한 요인들이 있는데 독일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시청을 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은 어차피 친원전으로 돌아간 지는 좀 됐고,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는 됐고,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독일은 탈원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자, 독일도 이제 더 이상 러시아에 독일 입장에선 그랬어요. 자, 이 지도를 좀 보면, 자, 우리 여기 지도 보면은 모스코바하고 폴란드 쪽에서 이런 식으로 가스관이 들어왔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독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럽에 들어오는 러시아의 에너지 이 가스 의존도 그리고 러시아가 원유도 생산하는 산유국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이런 쪽으로 얘네들이 에너지를 그 수입받아 가지고 공급해 주는 대상자였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고객들이 전부 다 야, 가스 안 써. 원전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독일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근데 독일도 지금 다 끊겼어요, 지금. 끊기게 생겼어. 그럼 독일은 뭐 써야 됩니까?
가스 써야 돼요, 원유 써야 돼요, 러시아 이거 써야 돼요.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그러면 독일도 야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안보가 안전성이 위협이 되는데 그러면은 슬그머니 눈을 돌리는 게 원전이라는 거죠. 탈원전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탈원전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판국에 독일이 군대도 그렇죠. 더 이상 안 쓰는 무기로 무장하지 않겠다. 지금 외교 정책에서 군대의 그런 안보 정책도 완전히 뒤집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거를 가스 탈원전도 유지를 하겠느냐. 독일, 러시아와 대결을 선택을 했다.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인증 과정을 무기한 중단을 시켰고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하기 위해 이 두 개의 액화 천연 가스 터미널을 가급적 빨리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다른 나라가 제공하는 안보와 에너지를 즐기지 않겠다. 그러면 안보랑 에너지 안보는 뭐 그렇고 뭐 에너지를 어떻게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라는 게죠. 그거는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밖에 없잖아요. 채굴을 하고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되면은 독일도 원전의 친원전 쪽으로 선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겠죠.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화석 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뭐 독일도 이런데 유럽은 뭐 오죽하겠나. 독일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최근까지 러시아 정부의 완강히 맞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주저했다. 그래요. 천연가스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로부터 이전 시즌은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국제적인 정책들 자체가 원전으로 지금 이제 선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 원전 산업이 점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단기적으로 갭을 메꿀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건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는 합니다. 아직까지 갭을 완전히 메꾼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살짝 또 내려왔다가 장기평선도 올라오면서 갭을 또 살짝 메꾸고 또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오늘 좀 강하게 보여줬다라고 해도 돌파를 하진 못했으니까, 이걸 유지는 합니다, 일단. 자, 여기서 보면, 14,900원에 김영시 보통주. 추가 상장을 합니다. 물량이 크진 않죠. 상장일이 3월 7일이에요. 물량이 크진 않은데 유상진자만큼은 아니에요. 이 물량들 크진 않은데 유상진자 신준수권 변경 상장이 좀 있다. 물량이 조금 늘어나면 돼. 조금.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신준수권을 전부 다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물적 분할을 추진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워런트를 신준수권을 그렇고 이거를 다 발행한 게 있으니까 이걸 다 발행한 다음에 물적 분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요. 이게 참 이 기다 아니다 얘기하기가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좀 물어보는데 참 부끄러웠어요. 일단 뭐 그렇게 알아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이거는 예측의 범위라는 것 자체가 신의 영역입니다. 신도 주식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AI도 물론 마찬가지고 AI가 아무리 발전했다 그래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할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뭐 알았겠어요 전쟁할지. 근데 저는 이제 살짝 이렇게 되면 유럽의 러시아의 유럽의 이런 예상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긴 했어도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이게 좀 맞고 뭐 그랬었던 것도 좀 있었겠지만 운이 좋아서 지극히 운이에요. 제가 항상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라는 것들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고 말고 걸을 건 거르고 그건 여러분들이 다 판단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구독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